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액에 취득한다면 어떻게 돼요? 상투 아닌 상투를 물고 취득하는 거다. 최고가 금액은 15억 중반까지 올라가줬어야 된다. 초금매 물건 매수하는 전략을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11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3년 전에 상담 때 단기 투자로 매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작년 시세 차익 4억 내고 매도했습니다. 봉천동 일대 전세 6억에 있고 현금 2억 정도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신림 3구역 뚜껑 6억 중반에 34평 신청 물건 보는데 그냥 2구역을 볼까요? 입주 때까지 월세 1억에 150에 있다가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 대표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번 방문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림뉴타운 재개발 지역 일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서는 기축 아파트에 초급매 물건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만 우리 구독자님이 더 이상적인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신림뉴타운 지역 일대 분명히 좋은 지역이지만 더 입지가 좋은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의 신축급 아파트 초급매 물건을 좀 취득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신림뉴타운 지역 일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입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림선인데 개통이 되었죠. 그래서 서울대 벤처타운역 바로 인근에 1구역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굉장히 커요. 한 4,000세대.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통과가 되었고 조합 설립이 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그 바로 밑에가 2구역입니다. 2구역. 이게 한 1,5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2주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바로 밑에 여기가 3구역입니다. 그래서 한 500세대 정도 되고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지금 2주 그리고 철거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림선이 관악산역에서 서울대 벤처타운역, 신림역, 그리고 보라매역, 대방역, 그리고 여의도 색강역까지 가는 노선이죠. 근데 이게 지금 경전철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반영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노선도의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입지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따라서 저는 입지가 더 좋은 여기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역 일대로 저는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지가 완전히 다르죠, 사실. 그죠? 2구역, 3구역. 그래서 저는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 현금 2억에 전세보증금 6억 포함해서 한 8억 정도는 보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림 3구역 지역 일대 재개발 지역 보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대지와 그리고 건축물을 함께 취득해서 등기를 치죠. 근데 이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는 없고 건축물만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예전에 오래전에는 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건축물을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림뉴타운 지역 일대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위험성이 있죠. 근데 다만 관리 처분이 났기 때문에 입주권은 다 받아볼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 일명 뚜껑 매물도 입주권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지금 보고 계신다. 근데 이런 물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매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매매 가격이 한 6억 중반, 한 6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5천, 6억 5천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감정가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사실 지금 비례율이 나왔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나와 있죠. 자, 보통은 토지 없이 건축물만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토지는 타인의 토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감정가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토지가는 없이 오래된 30년이 넘어간 건축물만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비례율이 한 1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와 권리가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건축물은 보통 한 몇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통 크게 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엄은 얼마가 될까요? 이 주택의 프리미엄 당연히 6억 4천이 되어 있을 겁니다. 6억 4천. 6억대의 프리미엄이 거의 2구역, 3구역 거의 비슷합니다. 한 6억에서 7억 요 사이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조분가라고 하죠. 조분가가 30평대 기준에서 5억 정도입니다. 5억 정도. 5억이고, 그리고 총 매입가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1억 4천이 됩니다. 11억 4천 주고 총 구입하는 꼴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1억 4천에 분담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데 이 분담금은 얼마가 들어가냐? 4억 9천이 들어갑니다. 4억 9천. 그러면 현금 8억에 총 매입가 11억 4천이니까 대출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이분? 우리 구독자님 대출 얼마 받아야 돼요? 3억 4천 받아야 된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잔금 치르실 때, 입주하실 때. 자, 그러면 총 매입가 11억 4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현금 8억에 투자금 얼마 들어가요? 6억 5천 들어가죠. 그래서 1억에 150의 월세를 지금 일단 3년 동안 거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재개발 지역 일대가 입주 때까지는 보통 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 3년 동안 들어가는 월세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 들어가요? 한 달에 150만 원이니까 거의 5,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다. 3년이면 5,500만 원. 그렇다면 총 매입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억 정도 선에서 내가 취득하는 꼴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3구역을 보지만 2구역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4평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럼 이 11억 4천 내가 총 들어가는 매입가 뭐 12억 정도 선이 적당한 선인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교 대상의 아파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림 뉴타운 재개발 지역 일대는 인근에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가 2019년, 2020년식인데 신림 2, 3구역은 당연히 지금에서부터 3년 뒤에 나오니까 한 2025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연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림 2, 3구역의 34평이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의 34평보다 더 비싸게 나올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입지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입지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자, 신림 2, 3구역의 입지는 하급지입니다. 입지 조건에서 가격 차이가 확 날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하급지의 34평은 상급지의 24평과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시세가. 입지면에서 차별성이 완전히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2구역 또는 3구역 일대 아파트 34평 기준은 이편한 세상의 서울대 24평의 시세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입주하는 시점 자체가 제가 보기엔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 성사가 돼야지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금액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사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구분 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시세 차이에 오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급지 34평과 상급지 24평 시세 기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1구역은 34평과 거의 시세가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총 들어간 금액이 12억 선이잖아요. 이 12억. 이 12억이 적당한 금액이냐라고 봤을 때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24평 기준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 아파트의 금액이 최고가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12억 선에 나왔어야 돼요. 12억 선. 근데 12억까지 찍었죠.
이 기준의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2019년 상반기에 저점에 찍었을 때부터 20평대 기준에서는 거의 한 17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2020년 상반기에 또 집값이 떨어졌었죠. 잠시 그 조정받던 시기에서부터 한 130% 정도 상승을 한 금액이 12억 선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금매가 나온 금액이 얼마예요? 거의 지금 나온 금액이 10억 중반에 나와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총 매입 금액이 거의 11억 4천에 뭐 3년치 월세 가격까지 포함하면 12억이 들어가죠. 거의 이편세상 서울대 입구의 기축 아파트 최고가 금액과 거의 시세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금액에 취득한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상투 아닌 상투를 물고 취득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축 아파트 최고가 12억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금매 나온 금액을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10억 5천에. 그럼 당연히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대출도 얼마가 필요해요? 현금 8억이 있으니까 거의 약 2억 5천 정도만 받으시면 되는 거다. 따라서 좀 평형대는 다운사이징 하시되 최상의 입지를 좀 찾아서, 그리고 완전히 신축급 아파트를 좀 찾아서 대출 적게 해서 입주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30평대를 한번 볼까요? 이 편한 세상 30평대, 이 신림 2, 3구역, 이거 34평대. 자,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거 12억입니다. 총 매입한 금액이. 자, 지금 이 아파트에 제가 볼 때는 최고가 금액이 얼마 나왔어야 되냐면 15억 중반까지 올라가줬어야 돼요. 이 34평 기준에서. 근데 이게 지금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14억에서 가격이 눌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아파트의 원래 최고가 금액은 15억 중반까지 올라가줬어야 된다. 근데 못 올라간 저평가된 30평대다. 근데 이게 지금 초금매 물건이 얼마 나와 있냐면 12억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억에서 10억 5천으로 초금매가 나온 20평대와 15억 5천에서 12억 5천으로 나온 초금매 물건의 낙폭이 어디가 더 커요? 이게 훨씬 더 크죠. 따라서 수익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 12억 5천짜리 34평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죠. 이거랑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입지가 여기 훨씬 더 좋잖아요. 당연히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죠. 초금매. 거의 15% 정도 떨어진 금액 아닙니까? 15%가 뭐야? 20% 정도 떨어진 금액인데 이거 잡아야죠. 이거. 이 아파트 이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가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규제 15억 초과 대출 규제 때문에 14억대에서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이게 정상적으로 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이 정도 금액까지 올라가줬어야 할 아파트였고, 따라서 지금 12억 5천에 나왔다면 굉장히 낙폭이 크게끔 우리가 매수에 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된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취득할 때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죠. 따라서 대출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려면 다운사이징 평형대 24평대 보시고, 만약에 대출 난 한 달에 내는 원리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34평대 보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으니, 저는 신림 3구역 뭐 재개발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냥 중개사들이 얘기하는 중개사들이 그냥 뭐 인근의 34평과 여기 34평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아파트 15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지금 11억 4천에 총 매입해도 최소 한 3억대 이상은 수익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해야지만 월급이 생기는 구조니까 그렇게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이 신림 2구역 3구역은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랑 입지 조건과 급수에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하급지의 34평과 상급지 24평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재개발 지역 일대 매수보다 기축 아파트 초금매 물건 매수하는 전략을 삼으셔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